오늘 아침 방송된 팟캐스트 스카우팅 앤 퓨처 스타. 최신 에피소드에서 특별 게스트 위르겐 클롭은 아시아 유소년 축구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위르겐, 현재 아시아 유망주 중 누가 가장 인상 깊습니까? 라리가나 분데스리가에 떠오르는 별들인가요? 전 리버풀 감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려한 이름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작진에게 어젯밤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에서 열린 포츠머스와 찰턴 애슬레틱의 경기 영상을 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신입생 양민혁이 터뜨린 98분 결승골에 주목하길 원했습니다. 영상을 다시 보며 클롭은 포츠머스를 향한 풍자가 섞인 폭소를 터뜨렸지만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진실의 순간이라 불렀고 독일 시절 손흥민의 초창기 모습과 비교했습니다. 고립의 역설, 동료가 등을 돌릴 때 적은 친구가 된다. 클롭은 아시아 선수들이 유럽 초기 단계에서 흔히 겪는 잔인한 현실, 즉 전술적 고립을 지적하며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골이 터지기 10분 전으로 돌려봅시다. 슛만 보지 마세요. 클롭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세어보니 양민혁은 완벽하게 열린 공간으로 5번이나 침투했습니다. 손을 들어 공을 달라고 5번이나 요청했죠. 그런데 동료들은 어떻게 했죠? 그를 보고도 센터백에게 백패스를 하거나 다른 영국 선수에게 횡패스를 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의도적인 고립이라 불렀습니다. 하부 리그에서 흔히 보이는 심리죠. 그들은 새로운 꼬마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양민혁은 30분 동안 철저히 공을 배급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클롭이 크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웃기면서도 위대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포츠머스는 양민혁에게 어시스트하기를 거부했지만 찰턴 수비수는 실수로 해줬다는 겁니다. 상대 수비수의 당황한 걷어내기 미스가 양민혁이 경기 내내 받은 패스 중 가장 완벽하고 좋은 패스가 됐습니다. 신은 참 유머 감각이 뛰어나요. 가족 동료의 등을 돌릴 때 때로는 적 상대의 생존 기회를 주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양민혁이 그 기회를 낚아채는 걸 보세요. 오랫동안 굶주린 짐승처럼 공을 향해 달려듭니다. 더 이상 동료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해결해버립니다. 손흥민의 그림자 레버쿠젠 시대 청춘의 대담함. 왜 이 장면이 클롭을 울컥하게 했을까요? 그는 이것이 손흥민에 대한 자신의 기억, 즉 토트넘의 완성형 버전이 아닌 바이어 레버쿠젠 시절에 야생마 같던 손흥민을 떠올리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슴으로 깔끔하게 받아놓고 바로 뒤꿈치로 쳐서 마무리하는 저 장면. 소름이 돋았습니다. 클롭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건 지금 토트넘의 손흥민 같지 않아요. 2013년 14 시즌 레버쿠젠 유니폼을 입고 내 도르트문트를 상대하던 그 시절 손흥민과 똑같습니다. 클롭은 회상했습니다. 그때 손흥민도 아주 어렸고 거친 독일 축구 환경 속에서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도 이런 마음으로 뛰었죠. 내게 공이 오면 패스하지 않겠다. 언제 또 공을 만져볼지 모르니 내가 당장 경기를 끝내버리겠다. 양민혁은 정확히 그 생존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적응하거나 선배들을 기쁘게 하려고 뛰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뜁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살아남기 위해 뛰는 선수가 항상 가장 위험한 법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 이기심은 훌륭한 미덕입니다. 괴물 멘탈리티의 자질. 혼란 속에 고요 클롭이 양민혁에게서 가장 높이 평가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놀라울 정도의 정신적 집중력이었습니다. 축구에서 가장 어려운 건 사각지대로 슛을 꽂는 게 아닙니다. 클롭이 감독의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육체적으로 지치고 동료들에게 무시당해 심리적으로 억울한 상태인 98분의 차가운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18세 선수가 5번 연속으로 패스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포기하고 허리에 손을 얹고 고개를 저으며 불평할 겁니다. 쟤네 나 싫어하나 봐. 그러곤 리듬을 잃겠죠. 하지만 양은 아닙니다. 패스가 안 와도 다리는 계속 뛰고 눈은 공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는 불공정에 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실수를 기다렸고 마지막 순간 기회가 오자 무자비하게 응징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닙니다. 위대한 인내심과 타고난 위닝 멘탈리티에 대한 보상입니다. 포츠머스를 향한 일침, 이 보석을 잃지 마라. 마지막으로 클롭은 양민혁에 대한 칭찬이자 소속팀 포츠머스에 대한 경고로 대화를 마쳤습니다. 팬들이 양민혁을 포츠머스의 새로운 손흥민이라고 부르는 걸 봤습니다. 틀렸습니다. 클롭의 표정이 엄격해졌습니다. 포츠머스가 계속 그런 식으로 플레이한다면 그를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선수들이 질투나 불신 때문에 계속 그를 고립시킨다면 아주 빨리 더 큰 클럽에게 그를 뺏기게 될 겁니다. 이 소녀는 언어 장벽과 동료들의 냉대를 극복하고 실망스러운 무승부 위기에서 클럽을 구했습니다. 제가 아직 현역 감독이었다면 당장 내일 프레턴 파크로 스카우트를 보냈을 겁니다. 골이 멋져서가 아니라 골을 넣은 후 그의 이글거리는 눈빛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패배를 용납하지 않는 자의 눈빛이었거든요. 클롭의 날카로운 식견은 유럽에서 아시아 선수들의 성장 과정을 잘 이해하는 독일 축구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독일 레전드들의 시선, 로타우 마트스, 독일 축구 영웅, 스카이 저머니. 클롭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 독일에서는 그걸 두르히제충 스페르모에겐 자기를 관철하는 능력 돌파력이라고 부른다. 손흥민에게도 있었고 차범근에게도 있었고 이제 이 양이라는 소년에게도 있다. 그 골은 그의 절규였다. 내가 여기 있다. 내게 공을 달라. 포츠머스는 당장 그를 중심으로 전술을 바꿔야 한다. 디트마요 하만, 전 리버풀 미드필더. 경기장 위에서의 고립은 가장 가혹한 테스트다. 수많은 유망주가 동료들의 무시를 견디지 못해 사라졌다. 양민혁은 그 테스트를 수석으로 통과했다. 그는 좌절감을 득점 에너지로 바꿨다. 그건 대형 스타의 징조다. 위르겐 클롭의 렌즈를 통해 본 양민혁의 98분 골은 단순한 승점 3점짜리 득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경 속에서 피어난 노력과 거친 영국 축구 환경에 던져진 아시아 소년의 처절한 생존 본능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클롭은 양민혁에게서 고독하지만 긍지 높았던 그 시절의 손흥민을 보았습니다.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양민혁은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패스하지 않던 동료들이 이제는 그를 껴안고 환호합니다. 그것이 축구의 법칙입니다. 존중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때만 얻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양민혁은 인내와 실력으로 모두가 자신을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영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 주세요.